네, 안녕하세요. 정암사가 문화를 드립니다. 삼소사계 여름에 오신 여러분, 두 팔 벌려 뜨거운 인사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삼소사계. 사계 중에 오늘은 여름이고 삼소의 의미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예전에 고사의 옛 이야기 중에 호계삼소라는 장면이 있는데요. 호계, 그러니까 개울물, 시냇물에서 세 사람이, 근데 그 세 사람이 유가, 불가, 도가의 종교를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세 사람이 모여서 크게 큰 깨달음을 얻고 큰 소리로 웃음을 나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수사교는 편견 혹은 종교 어떤 그 경계의 허물 없이 경계를 허물고 서로 교감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문화의 장을 정암사에서 문화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인문학 토크의 주제는 세계는 한 송이 꽃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인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꽃 한 송이가 어떻게 세계로 치환될 수 있는지, 변화할 수 있는지 굉장히 또 궁금해지는데요. 그 깊은 이야기는 이따가 정명 스님의 전통지화에 대한 강연으로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정명 스님의 전통지화의 세계를 마주하기 전에 대전에서 오신 이혜영 선생님 또 해금 앙상블 뜰학의 연주를 청하려고 하는데요. 여러 곡을 연주해 주실 거예요. 정념, 토지, 그리고 오늘은 그 꽃과 관련된 곡을 또 공들여서 성공을 해주셨는데 찔레꽃 화풍병이라는 곡을 연주해 주실 테고요. 또 천밀밀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전에서 멀리서 해금을 세 대를 들고 여기까지 달려와 주신 이혜영과 해금 앙상블 뜰학을 열렬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혜영 선생님과 해금 앙상블 뜰하게 연주를 감상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오늘 그 세계는 한 송이 꽃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제 펼쳐 나갈 텐데요. 정암사 삼소사계 여름 인문학 토크가 펼쳐지겠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스님들의 출가 연령을 불교에선 법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스님께서는 법납 54년에 이르셨죠. 아유, 저는 지금도 그냥 20대 같은데. 네. 여전히 네. 곱고 단아하셔서 20대 못지않은 그런 네. 아름다움을 바라고 계신데 한평생 그러니까 54년 동안 전통지화와 함께 해오신 삶인데 저희 같은 범인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던 일상일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절집에 들어와가지고 법당 장엄을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때 50년 전에는 법당꽃이 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무당구타는 것 같다 이런 이 용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계절이 또 이렇게 사계절이고 이래가지고 꽃이 항상 그 법당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법당에 뭐 보이라도 안 들어가고 그냥 봄, 여름 외에는 겨울이기 때문에 꽃을 하려 그러면은 지화 아니면은 조화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조화가 뭐라 할까 그 색이 빨갛거나 노랗거나 이렇게 그래서 그게 울긋불긋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당들이 구슬하려 그러면 화려하게 막 울긋불긋하게 해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법당 장엄이 좀 무당굿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꽃을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무속에서 쓰는 지화와 또 불교에서 쓰는 지화가 사뭇 다른데 그 색감 자체가 뭔가 화려함과는 다른 극한 깊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어른 스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교의 꽃은 법도 있는 꽃이다. 그러니까요. 예, 아무거나 뭐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게 아니고 대대로 이제 내려오면서 법도 있게 만들어지는 꽃이고 무당꽃은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예, 무속인들은 어떤 법도 있게 정리가 안 돼 있고 자기 맘대로 만들어서 그 맘대로 만드는 꽃은 무속인 꽃이고 불교의 꽃은 좀 법도 있는 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전통 지화들이 정명 스님의 지화 작품들이 법도가 깃들여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이것은 예술 이제 작품입니다. 제가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제자분들 제자들이 만들어 갖고 있는 것을 그냥 차에 조그만하게 싣고 와야 되기 때문에 선택받아 갖고 그냥 왔습니다. 네. 그 부처님 오신 날이 불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스님께서는 2000년부터 그러니까 벌써 24년째 그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를 위해서 여러 다양한 의식들을 주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낯선 용어들이라 좀 보고 읽겠습니다. 관불단 장엄, 육법 공양, 그리고 또 동대문에서 조계사까지 제등행렬의 그 작품들, 또 문화마당의 관불이윤. 그래서 스님의 전통지와 이 깊고도 다채로운 작품 세계가 특히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 다양하게 펼쳐지는데 최근 이제 한국 불교가 K 한류의 붐을 타고 뭐 한국 불교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스님의 작품 세계들이 큰 일조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처님 오신 날 연등행렬의 이 아름다운 작품들 다 스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으신 거죠? 그냥 그 많은 걸 이제 서울시에 있는 사찰의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함께 하지만은 그 문화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제일 앞에 이제 전통등 들고 가는 거라든지 간불단 꾸미는 거, 또 그 조계사 앞에 그 문화마당에서 하는 아기 부처님 이혼식이라든지 이런 거 몇 가지를 정해놓고 이제 제가 거기에 장엄 도감으로서 그 일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 옛날 20년, 24년 전에 그 옛날에 그 한 100년 전에 그 장충체육관 아니 장충당 공원 있잖아요. 거기에서 야외에서 간불단을 꾸며서 이렇게 하는 게 신문에 하나 난 게 있었다고. 그래서 야외에다가 우리 간불단을 좀 꾸몄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꽃을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그 부탁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작된 것이 지금의 이제 네. 그 부처님 오신 날엔 비가 오면 안 되겠네요. 비가 와도 그냥 해요. 아 그래요, 전통지화들이. 네네. 그 스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불교 예술의 꽃은 전통지화라고 할 수 있는데 마침 스님께서 깊이 있는 강연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지화의 세계에 대해서 정명 스님의 자상한 강연을 듣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오면서 그 좀 낮은 곳에서 이렇게 높은 곳으로 녹음이 우거진 이 푸른 색을 보면서 눈이 정말 시원하다는 걸 느꼈고요. 또 여기 와 보니까 보궁에 물이 정말 유명하게 흐르는 문화재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악과 이런 좋은 극락세계 같은 이곳에 우리가 지화를 갖고 이렇게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개무량하고요. 앞으로 좀 더 정말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화를 어떻게 알려드리면 좋을까 하고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근데 세계 일화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일화 일계라는 그런 타이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순서는 세 가지 정도로 지화의 의미와 지화 장음의 어떤 역사와 지화를 어떻게 재현해서 현재 장음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지화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부처님께 꽃을 공양하는 그런 걸로 해서 지화 종이로 만드는 꽃을 옛날부터 이렇게 공양을 올렸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꽃을 왜 불교에서 이렇게 공양을 하느냐. 우리 간센보살님 보면은 연꽃을 들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물이라 그래요. 종이 물건 물자에다가 그 가질 지자를 써가지고 지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지물이 보살님들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들은 것은 중생구제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법당 장엄, 어떤 행사에 장엄하는 이런 장엄이 이제 꽃으로 장엄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부처님이 계시는 곳은 극락세계, 연화장세계에 보면은 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꽃과 부처님의 세계, 불보살님이 계시는 그 꽃의 세계는 같은 걸로 보시면은 안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씨를 뿌리고 해서 그게 싹이 나서
이렇게 생로병사를 겪고 이렇게 꽃이 피어서 없어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극락세계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그 씨로 뿌려서 나오는 그런 꽃이 아니고 불보살님의 원력으로 공부의 힘으로 이런 어떤 힘으로써 그 극락세계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극락세계를 만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력의 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꽃을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법당에 올리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모든 것을 오른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사나 우리 부처님한테 하는 것은 전부 왼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생과 저 생이 다르다는 의미로 그래서 법당에 이제 이렇게 꽃을 장음을 할 때 상단에 신중단에 영단에 이렇게 꽃을 하지만은 그 꽃들이 왼쪽 이제 영단에 이렇게 영애라고 있어요. 영애 지프로 이렇게 꼬아갖고 이렇게 걸어놓고 거기다가 꽃을 이렇게 만들어서 꽂거든요. 그 꽂는데 그 영애를 꽂을 때도 왼쪽으로 꽂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꽂지 않고 우리가 장독간에 그 된장을 담을 때 새끼를 돌리잖아요. 그것도 왼쪽으로 꽂는 거고 우리 그 돌아가시면 옛날에 머리에다가 새끼를 꽂아갖고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왼쪽으로 꽂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생의 꽃과 저 생의 꽃은 다르다. 그거를 정말 그냥 꽃으로 보면 안 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씨로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꽃이지만은 저 극락세계에 있는 저 생에 있는 꽃들은 하나의 정성이고 마음이고 신심이고 원력으로 피어나는 꽃이다. 이걸로 아주 완전히 색이 틀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공양을 이제 꽃으로 장음을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극락세계 불보살님들 옆에 모든 것을 그런 원력의 힘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장음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불보살님들에게 꽃을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데 육법공양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꽃공양이 이제 그 지극한 부처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이제 불보살님께 이렇게 만들어서 정성으로 우리께 수행으로 이렇게 만들어 올린다 하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화문화의 전성에 대한 어떤 가치 이런 것이 이제 역사적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수행이라든지 이런 현실에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지화가 역사적으로 불교가 우리나라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흘러온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문화유산에는 이제 당시대의 선조들이 살았던 시대 정신이 묻어 있으며 삶의 지혜가 담겨 있어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됨과 동시에 앞으로 전개될 미래의 문화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선조들의 그 문화를 잘 보존해 가지고 이것을 가치를 항상 시키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꾸는 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그런 뜻에서 이제 어떤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 지하를 정말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종교적으로는 불가에서는 이제 육법공양이 엄격히 전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이 꽃공양이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하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이제 그 수행, 우리가 왜 이렇게 한 마음으로 피워내는 그 내면의 결과물을 지화하는 그 소재가 아주 유한하다. 물에 이제 불에 바람이 다 약한 이런 종이 소재를 가지고 꽃을 이렇게 만들어서 부처님께 올리고는 그 꽃이 이제 끝나면은 무상으로 남질 않아. 말하자면은 살아주거든요. 전부 살아주는데 그 살아주고 나면은 그 무상함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꽃을 하면서 그 생화는 이제 생화대로의 그 어떤 기품이 있고 조화는 조화대로의 이제 어떤 상업적인 그런 데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지화하고 이렇게 볼 때 그 조화는 꽃을 이제 아름답게 처음에는 보지만은 세월이 흐르면은 이게 태보가 되고 색깔도 변하고 뭐 이러면은 그걸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버리는 것이 좀 그 태워버리는데 엄청 공해가 되고 이런데 이 자연으로 만드는 우리 지화는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정말 그 앞으로 이 꽃이 조화보다는 지화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보살을 위해 갖고 축복과 그 생전 공덕을 위해서 잘 빚어내는 상징물이다. 만들어낸 후에는 향기가 없어요, 꽃이. 근데 포도로 물들여 가지고 포도 껍질을 이렇게 포도 알맹이는 먹고 포도 껍질을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서 그 단물을 좀 빼고 나면은 그거를 이제 연한 불에다가 살살 끓이면은 그 포도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 포도물을 갖고 염색을 하면은 진짜 벌도 날아들고 그 향기가 온통 방 안에 가득하고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그 무상함을 알고 공을 알고 그런 가치 체득해가지고 중도의 그 일반 산으로 이제 이렇게 마음을 안내할 수 있다. 이런 수행이 꽃을 하는데 어떤 수행으로 생각하면서 꽃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는 한국의 지화하는 꽃을 소외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실적인 그 꽃을 상상력의 이미지로 다양하게 지화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화는 종교 의례에서뿐만 아니라 그 잔치, 그 무용, 뭐 상여꽃, 상여꽃도 일반 우리 조선 시대에 뭐그 이 화장 문화 이런 것이 우리 불교에서 이제 부처님 인도에서부터 이렇게 화장 문화가 왔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화장 문화가 이렇게 발전된 것은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 전에는 전부 상여로 해서 매장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불교에서 스님들이 이 상여꽃도 엄청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그 불자님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스님들한테 꽃을 해달라, 상여꽃도 해달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잔치라든지 뭐 조선 시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이 지화가 아주 붐을 이루고 다 했어요. 근데 하우스에서 이제 이게 꽃이 1년 내내 나오면서부터 또 우리나라가 잘 살아보세 해가지고 여인들이 전부 돈 벌러 나가면서부터 이 만드는 문화가 이제 자꾸 줄어들고
절집에서도 이렇게 꽃을 하려 그러니까 불자님들이 돈 벌러 가가지고 와서 봉사가 안 되고 하니까 이것이 점점 사라지고 생화로하고 조화가 이제 막 나오고 이렇게 된 거죠. 50년 전, 한 40년 뭐 이런 정도 전에. 그래서 이제 그 현실에 와서는 좀 정말 이 지화가 거의 안 하고 예수제나 영산제 수륙제 할 때 그때만 정말 그 사찰에서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하고 그것도 이제 절집하고 무속인들의 어떤 그런 행사 큰 행사 때만 이제 이 지화가 근근히 내려온 거예요. 그래 내려온 것을 거의 사라져 가는 것을 이걸 다시 되살리자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2010년도부터 이 전시를 하면서 이게 다시 이제 살아나기 시작해 갖고 요새는 아주 전국의 스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행화라는 것이 그 육법공양 중에 꽃공양을 만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만행화는 이제 만 가지 행을 우리가 쌓으면은 이게 어떤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꽃공양이 만행화의 비유를 꽃의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본다면은 구도자 우리 이제 도를 구하는 스님들의 어떤 정성으로 이 꽃을 올리고 또 신앙심의 표현이고 불단과 행사장의 이제 장음이고 제나 불공이나 이런 거 할 때 의식에 이 꽃을 필요로 해서 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꽃이 이렇게 꼭 부처님과 불교의 행사에는 꽃이 떨어질 수 없느냐 하는 것은 불보살님 부처님이 이렇게 오시면은 그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그런 형상이 경전에고 어디에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을 할 때도 보면은 산하락이라는 연불이 있고 황하청이라는 연불이 있고 그 연불이 이제 꽃과 향을 부처님께 올린다 이런 의미가 있고 부처님을 이제 청해서 모신다 하는 그런 연분 의식이 들어가기 직전에 꽃을 흩트는 거예요. 부처님이 오시기 때문에 꽃을 흩트는 거를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 사나사라는 옛날에 그 사찰의 어른 스님 중에 한 분이 사나사라고 해갖고 꽃을 만들어서 이렇게 흩트고 하는데 그게 간소화 되다 보니까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꽃을 그냥 연불만 산하락 세 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제, 영산제 뭐 이런 큰 행사를 할 때는 꽃을 헛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산하락이라는 것은 각 단마다 전부 다 모실 때 청에 모실 때는 산하락을 하고 꽃을 뿌리는 그런 의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밑에 거는 읽어 보시면 될 거고 그 이제 지화를 이제 일심으로 공양 올리는데 이거를 꽃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피운다. 마음으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정성으로 꽃을 피우는 것이지 이거는 꽃을 만든다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지화는 이제 뭐 가화 거짓 꽃이다 해가 이제 조화 만드는 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요. 꽃을 만드는 행위에 이제 그 초점을 이제 꽃일이다 이거를 이렇게 옛날에 이제 꽃일이라고도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예요. 대부분 이제 종이 소재로 이제 꽃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화를 하고 있는데요. 꽃종이도 옛날 정말 그 화학지가 안 나왔을 때 말하자면 이렇게 화지라고도 있고 한지라고도 있고 이렇게 뭐 순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종이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지를 만드는 꽃은 이제 순지라고 그렇게 하고 화지는 이제 그 딱종이를 좀 벗어나서 다른 종이를 다른 나무로 조금 섞어서 이렇게 만드는 걸 화지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꽃으로 옛날 어른들은 많이 이제 꽃을 했어요. 근데 조선시대 뭐 그런 꽃 종이가 나오기 전에는 한지로 꽃을 하지 않았을까 해서 저는 2012년부터 한지로 꽃을 이제 제가 바꿨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염색도 그냥 화학염료 1800년대 이후에는 화학염료가 많이 나와서 그 화학염료로 이제 뭐 조금만 물에다 타면은 그냥 염색을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었죠. 그래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이거는 화학염료가 나오기 전에는 이게 자연염료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이것도 이제 화학염료를 하지 않고 자연염료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12년도부터 자연염료로 바꿔서 종이에다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제 여기 있는 그 꽃은 이제 그 궁중에서 꽃을 사용하는 내용이에요. 궁중도 우리가 뭐 궁중이라 하면은 삼국시대 뭐 고려시대는 완전히 불교 국가로서 스님들이 국사 뭐로 해서 그 다 궁에 있는 왕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의 생각이 거기 불교의 생각이 다 그리 합심이 돼 가지고 궁중에 있는 꽃들이 행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꽃도 들어가 있고 모든 것이 그래서 그 여기 수파련 뭐 이런 꽃들이 전부 이 불교적인 의미가 다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들은 절에 와서 꽃을 구경하면서 먼발치에서 보고 가갖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그렇게 만들고 있고 이 아마 이제 불교에서 이게 꽃공양 장엄 이런 내용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정말 우리나라의 꽃이 지화가 이렇게 정착을 하면서 다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면 옛날에 그 저기 한 몇 년 전에 통도사 지금 그 어른 스님을 만나 뵈러 갔지만은 그 스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불교 지화가 다 궁예 지화고 무속 지화지 다른 게 어디서 나서 우리가 그걸 따라 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떤 경전의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우리 역사적으로 정말 살펴보면은 율장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원래는 스님들은 몸에다 꽃을 달지 말라는 그 계율에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처님한테는 이제 갖다 이렇게 장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것이 어떤 율장에 이제 이렇게 마하성기율 뭐 사분율, 오분율, 십송율 이런 내용으로 해서 꽃이 장엄되기 시작한 그거를 이제 부처님 이렇게 해서 꽃을 어디다 올리면 안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보면 막 그래 해라 이러고 청하고 허락하고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계율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전 속에. 그래서 다 읽어보셔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예. 다 보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대성불교잖아요. 그
불전이 이제 그게 그 하엄경, 법화경, 유마경 이런 것이 다 대성 경전인데 이런 경전에도 꽃이라는 그 내용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전에 꽃 얘기 안 나온 경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아주 유명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 보셨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화 장엄의 역사를 보면은 제가 요거는 이제 불교의 그 꽃을 색깔로 이렇게 본다면은 이렇게 배대를 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방, 십간, 오행, 오색, 오제 뭐 이런 내용으로 색깔이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중앙에 이제 황색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어른 스님께서는 불교에서는 그 최초에 딱 점을 찍는 것이 중앙인데 그 점을 찍는 것은 흰색이지 흰색에서 동서남북으로 가는 것이지 어떻게 흰색이 노란색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우리는 전부 중앙을 황색으로 지금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를 한번 하면서 이 색깔에 대한 거를 세미나 한번 했었어요. 그랬더만은 중국에서 이게 시작이 된 내용이더라고요. 그 중앙이 이제 황색이라는 것이. 그래서 불교의 이미지로서는 흰색이 중앙이어야 맞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다 저거다 뭐 선을 걷기보다도 이제 그렇다는 건 알고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꽃을 이제 장식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고 우리 불교에서는 장엄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고대 뭐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근대화 이 역사가 제가 이걸 꽃을 88년도부터 이 꽃에 관심을 가지고 전시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을 이제 해왔는데 불교의 꽃은 어떤 것일까? 그게 이제 궁금해가지고 전시도 하면서 이제 많은 꽃 하는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했는데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아무데도 누가 뭘 꽃이 이렇게 하는 불교 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고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몇십 년을 뭐 하다가도 못 찾았는데 그냥 경전의 말씀 뭐 이런 연불 속에 또 우리 법당에 이제 이런 탱화라든지 벽화라든지 모든 곳에 보면은 꽃그림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모으다가 보니까 그래 이제 그 공부를 좀 학자들한테 이제 책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불교의 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책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 자료를 이제 이런 내용이 좀 있으니까 여기서 자료를 좀 찾아보세요 이래요. 줬어요. 그때만은 이 사람한테 갔다 저 사람한테 갔다 계속 돌다가 결국에는 아무도 못 만들고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꽃을 몰라서도 못하고 자료가 없어서 못하고 그러니까 스님이 꽃을 재현하고 만들고 논문을 정리를 하고 이 역사를 만들어야지 아무도 할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 먹어 30이 넘으면 내가 대학교도 안 간다고 그만뒀는데
나이 먹어갖고 60대 이제 대학원 가고 뭐 이렇게 박사하고 뭐 이렇게 해서 박사 논문을 석사 논문을 전부 역사 우리 불교의 꽃에 대한 역사로 논문을 남겼어요. 그래서 내가 동대에서 이제 석사를 하고 박사 시험을 보러 갔지만은 교수님이 무슨 꽃으로 박사를 하느냐고 떨어뜨리 뿌렸어요. 그래서 동방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 가서 이 꽃을 그 동안에 내가 이제 계속 한 10년을 이거를 재현을 하고 역사 기록을 찾고 이래 해가지고 이나마 이제 조금 자료를 좀 만들어 본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이제 한 거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조선시대 이 지화라는 그것은 고려시대에서부터 종이가 우리나라에 나올 때부터 이거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랬는데 그 역사가 고려시대 이상은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이제 조선시대 태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역사가 조금씩 나오는 게 조회 시간에 태조가 지화로 해라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면은 태조가 금방 왕이 됐는데 지화를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지화로 하라는 말이 나오지 지화가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종이로 한번 만들어 볼래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그 채화 그 비단채자 비단으로 꽃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때는 귀족 불교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비단으로 꽃을 만들어서 궁에도 불교에도 많이 그렇게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 비단이 막 돈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조선 시대 와 갖고는 이제 태조가 종이로 지화로 해라. 그러니까 지화도 하고 채화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화로 해라. 그다음에 이제 뭐 염지로 해라. 염색을 한 종이로 해라. 백지로 해라. 뭐 이런 내용을 쭉 정리가 돼 있는 거를 전부 이렇게 해서 논문에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근대에 와가지고는 그 조선 시대에는 그렇게 이제 그런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감로탱화라는 것이 그 조선 시대에 1500년대에 감로탱화를 거려서 법당으로 이제 갖다 걸게 됐어요. 그게 이제 고려시대 때부터 그냥 이 어마어마하게 불교에서 행사를 한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 오면서 유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꾸 불교가 탄압을 받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행사가 자꾸 이렇게 축소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어떤 왕이나 저기 뭐야 왕비나 불자가 이렇게 딱 나왔다 그러면 또 불교가 또 확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또 쇠퇴됐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이렇게 해오면서 이것이 이제 많이 못하니까는 그때 야외에서 했던 그 행사를 감로탱화에다가 그려가지고 불보살님부터 저 지옥세계까지 그 속에다가 다 집어넣고 그 재단에 이제 공약물을 다 올린 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이제 법당에다가 갖다가 영단에다 갖다가 걸어놓기 시작한 것이 1500년대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개불 바깥에 야외에다가 또 이렇게 하는 그 개불도 조선 시대부터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감로탱화에 보면은 그 중앙에 이제 재단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꽃이 이제 나와 있는데 보면은 계절이 안 맞는 꽃이 나와 있는 거죠.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은 없다 하더라도 봄에 피는 모란 작약, 여름에 피는 연꽃, 가을에 피는 국화, 뭐 이런 꽃이 한 상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생화가 아니다는 거죠. 이거는 지화라는 거고
그 지화를 옛날에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장엄을 했다는 것이 감노탱화로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래서 박사 논문에 보면은 감노탱화 하나를 가지고 박사가 수없이 나오고 있어요. 놀이문화라든지 뭐 우리가 사는 그 삶의 그런 거라든지 모든 것이 역사적인 거를 그 감노탱화에서 보고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감노탱화 한 50몇 점이 지금 전국에 사찰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일반적인 그 감노탱화도 있고 궁에서 하는 그런 탱화도 있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그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 거 이제 뭐 진관사라든지 저런 사마사 이런 데서 수륙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는 이제 왕이 와가지고 함께 이렇게 했고, 이런 그 모습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거기에 맞는 그 감노탱화를 우리가 본을 해가지고 지금 수륙제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저 생각이 이제 그렇게 들더라고요. 거기에는 뭐 왕패가 있고 뭐 왕비패가 있고 다 이렇게 세자패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 게 없는 거는 일반적인 그 어떤 감노탱화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그 꽃이 역사적으로 1580년대에 처음으로 가장 오래된 것을 제가 이제 재현을 했어요. 재현했는데 이거 인터넷에 보고 그냥 인터넷 사진을 그냥 복사해 갖고 와 갖고 이걸 재현을 했는데, 요번에 그 저기 어디야 용인에서 진흙에 핀 꽃이라는 그 전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 감노탱화 요거를 갖다가 전시를 해놔서 우리가 단체로 가가지고 참배를 하고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제 전통 지화의 재현, 요것은 이제 그 역사적으로 통일신라 시대의 석굴암의 벽에 있는 간세음보살님이 이 병을 이제 우리가 꽃병이라 그러잖아요. 꽃을 꽂는 것을 꽃병이라 그러는데 그 원래는 이제 이 꽃병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고, 불교에서는 보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보배로 보자를 써가지고 보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꽃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 속에 연꽃이 있는데, 연꽃이 이렇게 조금 봉오리해서 조금 더 피는 것도 활짝 피는 거 이렇게 이제 해서 꽂아놨는데요.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수행을 해서 공부가 익어가는 그런 어떤 깊이, 그것을 이제 이런 연꽃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예. 요거는 이제 고려불화에 있는 간세음보살 수월 간음도예요. 이 간음도의 꽃을 보면은 내가 재현을 해보니까 이 꽃은 연못에서 피는 우리가 심은 연꽃이 아니고 저 극락세계에 있는 간세음보살님의 그 어떤 원력으로 보주로 피어나는 꽃이에요. 보주, 보배로. 그 극락세계 꽃은 보배로서 만들어지는 꽃이거든요. 어떤 뭐 씨로서 되는 게 아니고 뿌리로서 되는 꽃이 아니고 원력으로서, 기운으로서, 연기로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꽃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 꽃 세 개에 보면은 보주가 속에서 막 이렇게 달려서 막 쏟아져서 나오는 그런 역할이 여기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연꽃도 보면은 연밥이 위에까지 이렇게 딱 있는 것은 간세음보살님의 수행도가 완성됐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또 그 밑에
물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된 저게 잎이 있어요. 근데 그 잎은 어떤 그런 꽃잎이 아니고 연기문이라는 그런 어떤 원력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제가 재현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림과 같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을 고민을 해도 안 돼요. 저 살을 잡아서 접어서 아무리 해도 이 모습이 안 나오는데 밤낮 주야 맨날 그것만 그냥 일구월신 생각을 했지만은 이거를 왼쪽으로 틀으니까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오른쪽으로 아무리 그 모습을 만들려고 해도 안 됐는데 왼쪽으로 틀어버리니까는 이 모습이 딱 되는데 너무 감동을 했어요. 아주. 여기도 이게 수덕사의 벽화에 있는 꽃이에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그 어떤 그 극락세계에 있는 그런 꽃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옛날 그 어른 스님이나 하공들이나 이런 분들은 공부가 다 돼서 이런 그림도 하나를 그렇게 그려도 그렇게 요 안에가 그 그림이 보면은 이렇게 막 물이 넘쳐서 술술술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넘쳐서 가득 차 있고 막 이런 모양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진 거고 여기에 이제 연밥이 이제 이렇게 새순 이렇게 오므러진 연 이파리 그것도 만드는데 왼쪽으로 털려 있어요. 아, 나 정말로 놀랬어요 아주. 그래서 이런 것이 벽화 우리 단청 벽화 부처님의 탱화 속에 있는 모든 꽃은 우리가 현실에 있는 꽃 모습은 아니다는 거 이거를 요번에 계속 재현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여기서 이제 그 궁에서 해갑잔치 하는데 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연꽃이 옛날에 이제 뭐 연꽃 속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는 막 그런 거를 이제 우리 극락세계는 가면은 어디서 환생하는지요 아셔요? 예, 연꽃 속에서 환생한다 그래요. 예, 연꽃 속에서 환생하는데 그 연꽃 속에서 환생을 해가지고 그 구품연화대라 그래요. 구품연화대 상품, 중품, 하품 거기서도 또 상품, 상중품, 상하품 이런 식으로 해서 9개 단계별로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연꽃이 연꽃에서 환생하는데 그 연꽃이 자기 업대로 꽃이 피우는 거예요. 자기 죽어서 극락세계 가는데 나는 많이 못 닦고 이제 갔다 그러면은 거기 부처님을 아미타불 부처님을 빨리 뵙고 싶은데 꽃이 피질 않아. 그냥 그 속에서 그냥 몇 년이든지 자기 업대로 그게 있다가 그 업이 다 되면은 그때서 이제 핀대요. 그러니까 안 닦으면 안 되겠죠. 다음 생에 가서도 이 불교의 공부를 안 하고 가면은 연꽃에서 환생을 못해. 그냥 계속 그들 앉아서 기다려야만 돼요. 그래서 구품연화대까지 가는 거 그 속에 다 지나서 그 가장 가운데가 연화장 세계예요. 그 연화장 세계가 극락세계 그 아주 중심 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날라댕긴다고요. 사람이 다 날개 옷을 입고 날라댕기는 거죠. 걸어댕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물이 따셔졌으면 좋겠다 하면 따뜻해지고 차졌으면 좋겠다 하면 차지고 음식도 먹으면은 그냥 다 먹고 나서 그러면 싹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뭐 그대로 그냥 즐거움만 있는 곳이지 괴로운 고통이 없는 이 생에는 정말 괴로운 고통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극락세계는 즐거울 낙자 극할극자 즐거움이 그게 달했다고 극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불자 아닌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정말 극락세계 가서 함께 이렇게 즐거움을 보면서 살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궁에서 요걸 이제 양쪽에다가 나무를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는 아주 새들이 엄청나게 많이 여기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새가 이제 하나의 궁에서 인간과 국민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죠. 예. 요거는 이제 해갑잔치 음식상 위에 꽃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내용인데 음식을 이제 안 하고 저는 이렇게 뭘 만들어 가지고 여기 종이를 씌워서 이렇게 꽃을 꼽았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제일 위에 보면은 뭐 버섯도 있고 영지버섯도 있고 여기 수명장수하라는 그런 의미로 여기에 모든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나비도 있고 벌도 있고 연꽃도 있고 또 동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런 것은 어떤 중국에서 도교의 그 내용의 흐름으로 이런 궁중에 이런 의미가 흘러왔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사찰 장음과 감로탱화 지하. 요거 이제 그렇게 해서 제일 오래된 감로탱화 요거를 어산 연불하는 스님이 있는 그 상에도 이렇게 꽃을 올려놓았어요. 요거는 이 탱화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탱화인데 이게 일본으로 가갖고 일본에서 절에서 있던 것을 일본의 스님이 한국 건 줄 알고 그냥 무상으로 그냥 우리나라로 다시 기증을 해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청을 해가지고 가서 이걸 재현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포개져서 꽃이 올라가고 공약물이 올라갔는데 그 공약물의 두 번째 아래에서 두 번째 있는 이거는 이제 녹거럭 있잖아요. 녹거럭 문경에 있는 인간문화재가 만드는 그 녹거럭인데 이것이 이제 동이라 그래. 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밥을 떠갖고 하는데 다른 동이는 그냥 녹거럭 색인데 여기 밥을 올린 거럭은 완전히 황금색이에요. 그래서 이 최고의 공약물을 황금 거럭에다가 해서 공양을 올린다는 의미로 거럭 자체가 황금 부처님한테 개금하듯이 거럭을 개금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서울시에서 돈을 줘가지고 이거를 우리 불굴 박람회 할 때 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은 꽃이 흰색과 붉은색. 조선 시대에는 흰색과 붉은색에 대한 이 감로탱화 꽃 색깔이 여러 가지 색을 많이 안 쓰고 이렇게 두 가지 색으로서 꽃을 장음을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경전에 밀교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께는 흰색을 올리고 보살님은 붉은색을 올리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보살님을 다 한 곳에 이제 감로탱화 속에 이렇게 다 거리기 때문에 옷을 두 가지 색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신중에는 여러 가지 잡색 잡꽃을 다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국화를 색깔을 여러 가지 이렇게 오방색으로 염색을 해서 하지 않았나 싶고요. 예,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뭐 부처님께 이렇게 재 올리고 이럴 때 음식을 막 이렇게 반찬을 하고 뭐 이런 것을 안 하고 통째로 갖다 다 올렸나 봐요. 그래서 호박이라든지 뭐 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냥 막 이렇게 올렸어요. 여기 강원도 땅설법 하는 그 스님 행사 가보니까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유교로 제사 지내고 뭐 이러면서 이런 것이 우리 불교에서도 그냥 같이 이렇게 또 돼서 음식을 만들어서 제사 지내고 신중단에도 이렇게 뭐 옛날에 신중기도 하려 그러면 오이 갖다 놓고 미나리 갖다 놓고 당근 갖다 올리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가지 같은 거 뭐 여기 오이, 가지, 수박 뭐 이런 것이 올라가 있지 다른 게 없어요. 그때는 냉장고도 없고 이랬기 때문에 계절에 과일이 없으면은 그 없는 계절에 이거 감로탱화를 그리면은 과일도 없이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이 요새는 뭐 시장 가면 다 돈 주고 사 먹지만은 그때 시절에는 물물교환이고 이랬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농사진 거 아니면은 없는 거죠. 예. 여기도 이제 감로탱화 이런 것이 뭐 재현하려 그러면 다 한 개 하나 재현해 보면은 엄청나게 공부가 돼요. 여기 속에 딱 불교가 섬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그런 감로탱화로서 우리가 이 지화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사진이 이제 생기면서부터 일본에서 이제 처음 사진기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일본이 이제 들어와서 막 장악을 하고 할 때 전국에 있는 법당의 사진을 찍어 가지고 고적도보라는 것을 책을 만들었어요. 일본 사람이. 근데 그 책에 사진을 보면은 이제 지화가 있는 책 장이 여러 장이 있는 걸 발견을 해서 이렇게 올려봤고요. 이쪽에 보면은 이제 오는 신의식 그 선생님이 우리 문중 부산의 문중에 절에서 이제 이렇게 제를 올리고 이렇게 했던 그 사진이 우리 노스님의 그 앨범 속에서 나왔고 또 동산 스님께서 이제 가실 때 상여 꽃상여를 타고 이렇게 가셨어요. 예, 그런 사진. 여기에서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이렇게 꽃을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이거는 내 나름대로 그냥 연꽃을 갖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꽃을 전시를 해봤고요. 지화 재현의 유형 이거는 이제 그 동안에 제가 이제 꽃을 어른 스님한테 배울 때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꽃을 만들면은. 그러니까 한참 보고 그때는 금방 할 것 같은데 집에 와서 해보려 그러면은 이게 몇 센치로 거기는 얼마고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막 답답하고 그 다음에 만들 때는 좀 힘들고 그래서 내가 가르칠 때는 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본을 남겼어요. 그래가지고 꽃을 배우면은 본을 남기고 한 송이를 남겨놓고 그거 보고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본을 찾아서 그렇게 만들으라고 이래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온 전국에 다니면서 어른 스님들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해서 이런 꽃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궁에서 하는 거는 그런 거 보고 이제 하고 또 우리 이제 감로탱화 보고 사진 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꽃들을 전부 만들었어요. 제가 배운 꽃보다 내가
깨우쳐서 이렇게 한 것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 저는 70년대부터 아주 20대부터 꽃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시대는 막 생화 꽃꽂이 생화가 막 쏟아져 나오니까 생화하는데 좀 막 신경을 써서 그래 우리 불교 전시를 좀 하자, 불교꽃 전시를 하자 해갖고 88년도부터 이제 꽃을 전시하기 시작해가지고 해마다 이제 불교 꽃꽂이 전시가 이제 생겨났고, 그래 하다가 이제 육북공양이라는 것을 제가 95년도에 MBC 문화체육관, 97년도는 장충체육관 이렇게 빌려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그게 육북공양이 전국으로 이제 퍼져서 이게 하나 행사로 이제 자리 잡았고, 그래 이제 그 연등에 또 문화재 만든다고 해가지고 연등에 하고 인연이 되면서부터 이 지화를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전국에 이제 4차례 또 연꽃을 만들어가고 하고 뭐 이러면서 평생을 꽃으로만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불교의 꽃과 이제 궁중꽃과 뭐 이런 것을 뭐 그 무속인 꽃까지는 내가 안 하려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 제자들하고 함께 교육을 하고 수업을 하고 3년을 교육을 한 달에 한 가지를 가르치거든요. 그래 가르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하는데, 한 번은 재단해서 염색하고 그걸 말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살 잡고 그 다음에는 그 돌 또 말려가지고 작봉을 해요. 그거 만든다는 거죠. 그래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난등 모양을 내서 이래 난등을 치고 이렇게 해서 한 달에 그냥 4번 정도를 수업을 하고, 그러면 꽃 한 송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작품이 나오는 거죠. 예. 한 송이 만들면 한 작품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꽃을 3년을 가리키면은 30, 40송이 40가지 정도를 만드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지화장이라는 타이틀을 제가 해주고, 그래서 지금 한 지화장이 한 20 몇 명, 그 30명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각 4차례 또 다니면서 또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많은 숫자가 식구들이 지화 배우는 분들이 좀 붐이 일어나서 사찰에서도 많이 신경들을 쓰고 우리 정암사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꽃은 뭐 꽃잎을 몇 장으로 하고 이런 게 없으면은 너무 어려워요. 꽃이 만드는 게. 이 보고도 그냥 그 쉽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기록을 하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좀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지화가 그 무속인은 인천에서 지금 문화재가 돼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시고, 서경 스님이 이제 경기도에서 문화재가 돼 갖고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그 문화재를 이제 만든다고 종목 지정돼서 저번에 이제 접수해서 요번 8월 28일 날 조사를 받게 됐어요. 우리 지화 단체가. 그래서 우리 지화 단체는 이제 그 총무원의 그 문화부, 총무부 이렇게 연등에 새 그 직원들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지화를 좀 앞으로 좀 발전을 시켜보자. 이래가지고 나를 회장을 앉혀가지고 지금까지 저는 그곳에서 그냥 이렇게 지화를 하고 있고 종단의 연등의 그 일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막
우리 저 사는 데는 가평에서 살고 있는데 주소는 서울 가 있고 맨날 서울을 뛰댕기면서 왔다 갔다 이러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정암사의 어떤 그 이렇게 교육을 뛰댕기면서 하다 보니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 코로나 때문에 문이 다 닫고 이제 움직일 수가 없어서 아 이거는 이래다가 또 사라지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제가 줌 영상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모든 걸 다 차려놓고 줌으로 할 테니까는 그냥 집에서 그냥 배워라. 이래가지고는 지금 3년째 그 줌으로 교육을 해서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 이걸 누가 많이 하지를 않잖아요. 그 꽃을 해갖고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지, 뭘 행세를 해볼 수도 없지. 이래 놓으니까 사람이 하나 끌고 오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이분들하고 이제 그래도 그냥 10년이 넘게 하신 분들도 있고 요새 이제 오신 분들도 있고 이랬는데 그 전국에 좀 발전을 시키고 알리려 그러면은 맨날 차 타고 뛰댕길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영상으로 줌으로 하면은 재료를 3개월치를 우리가 붙여주고 그러면 그것을 영상으로 보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핸드폰으로 다 하는 거니까 핸드폰으로 보고 일요일 날 8시에 이제 영상 줌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실기를 꼭 보겠다 하는 사람은 이제 사무실이 그 충무로에 충정사라는 절이 있어요. 한옥마을 옆에 거기에 사무실이 있어요. 우리 사단법인 한국전통지화 보존회라는 명칭으로 서울시에다가 사단법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받으면은 나를 무시하고 떨어뜨리진 않겠지. 나는 이런 믿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여러 군데 내 팀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과 인연이 되면은 이 강원도에도 좀 지화를 하시면 좋겠다. 이 지화가 만들 때는 힘들어. 그러나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버리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색만 좀 탈색이 돼. 탈색이 돼도 자연의 색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그렇게 보기 싫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당에 겨울에 이런 때는 생화놓기가 좀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이 지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장음으로 하고 행사에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그 꽃값이 절감이 돼. 엄청 절감이 돼요. 이 종이가 싸거든요. 한지가. 그래서 사찰에서도 그 꽃 막 장식하려면은 엄청 꽃값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너무 편하고 힘들어도 하고 나면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좋은 인연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지화 문화를 우리가 왜 소중히 계승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전통 지화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꽃을 피우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스님 강연을 듣고 있는데 실제 이 지화들의 벌들이 날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반 11마리가 날아왔어요. 아까 사진도 찍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이제 기억에 인상 깊었던 게 지화는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뭐 화학약품 종이 각온된 종이나 아니면 인공 염료로 우리가 편리하게 만들 수 있지만 스님께서는 자연의 재료를 계속 또 고수하고 계시고 또 보통의 실상의 뭐 자연의 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꽃들은 씨와 뿌리에서 태어나지만 이 전통 지화는 법력으로 또 이렇게 피워내신다라는 말씀 너무 감사히 잘 들었고요. 또 법당에서는 꽃을 장식하는 게 아니라 장엄한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저희가 원래 질문에
스님과 저의 대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 했는데 이미 스님께서 풍성하게 충분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 한 질문 하나 저희가 스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온 이창현이라고 합니다. 네. 그 옛날에 어머님이 4월 초파일 전에 절에 가면 불두화를 꺾고 오셨어요. 그래서 네. 어머님이 절에 갔다 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절집과 꽃은 늘 같이 한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배운 게 견 500, 지 1000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비단이 좋다고 해도 500년까지 못 가는데 종이야말로 1000년 이상 간다라고 얘기해서 늘 저는 생화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만드는 지화야말로 부처님의 법력이 1000년 만년 영원히 이어지는 것처럼 꽃의 아름다움이 영원히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작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값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세계는 한 송이 인문학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저희 이제 멀리 울산에서 오신 소리의 명인 김소영님을 모셔서 남도 소리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단가, 목소리를 푸는 단가로 시작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심청 판소리를 들려주실 건데 심청이 물에 빠지는 그런 극적인 장면을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민요들을 연이어서 들려주실 텐데요. 남원산성 그리고 함양의 양잠과 그 누에를 치면서 부르는 민요 그리고 진도 아리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소영 선생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판소리를 부채 만들고 하는 거 보시다가 이제 북을 치면서 하는 소리꾼을 처음 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판소리 심청이가 물에 빠지는 대목을 하기 전에 단가 우리 잘 아실 것 같아요.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인생에 빗대서 표현한 시적인 식구가 아주 유명한 대목이죠. 단가 사철가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 사슬슬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려니 오날 백발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와 나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 때 있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승화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상풍 요란해도 제절기를 꼭 피지 않는 황국 단풍도 떠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당모간천 찬바람이 백설만 벌벌이 날리어 세계가 되고 보면은
설백 설백 1,700원이 모두가 백발이 허시로구나.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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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아라. 아까운 청춘들이 다 늙는다. 세워라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나 늘어진 개수나무 끝끝덩어리에다 대랑 매달아 놓고 꾹꾹 투시거는 놈과 부모 부려 하는 놈과 형제와 못안한 놈 차례로 잡아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네들 서로 모아 앉아서 한 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거드렁거리고 놀아 봅시다. 이번에는요 심청가 중에서 심청이가 물에 빠지는데 뭐 심청이가 홍량미 300석에 몸이 팔려 아비눈을 띄우려고 저 인당수에 몸을 던지지요. 그 장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요 남경장사 선인들이 홍량미 300석에 심청이를 사 인당수에 당도하니 심청이를 인제수로 바치려고 북채를 들고 고사를 지내는디 복을 두리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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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 두리둥 동동 두리둥 동동 두리둥 동동 한한시 배를 모아 이제 불통하고 후생의 본을 받아 다가기 위여 본이 막대한공이 아닌가. 하우시 9년지수 배 타고 다살일째 어봉에 정한 군기 구주로 돌아들고 해성강 배안장 오강으로 돌아 들적어 그도 또한 배를 타고 임술지초 7월에 종일이지 소유하고 직북총 어사와 부인 어들검이라 경세우경년원이 상구선이 니 아닌가. 우리 동무 24명 상고로 위협을 하니 격천경서 단일째 인당 소용왕이 힘내 인제 수를 바싹기로 15세의 처녀를 바치오니 동해는 정용신 남해 정용신 서해 백용신 북에 흥용신 강한지장과 청태제군이 일체로 흠량을 없이고 비름으로 바람 빌어 직소 풍경 다니다가 배도 못 세배가 되고 다또 못 세다 세대야 수천리 대중에 무사히 행선아홉기를 점지하여 주오. 소서 그저북을 두리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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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 두리둥 동동 고사를 끝내더니 심청아 물
내가 늦어가니 어서 급 빗물에 들어라. 성화같이 제쪽 거니 심청이 말 듣더니 정신없이 일어나 백전을 붙들더니 신수족을 벌벌 떨며 하는 발이 여보시오 선인님 내 도화동 쪽이 어때요. 선인이 손을 들어 도화동을 가르친다. 작은 너 그분이 정말 고고하은 푸름이 담담한디 그 아래가 도화동일세. 심청이 바라보고 두 손을 합장하더니 아이고 아버지 심청은 죽사오나 아버지는 눈을 떠 천지만물없이고 날 같은 심청이는 생각지 마옵소서. 나 죽기 설 찾는 나 혈혈단신 우리 부친 누겨지은단 말이오. 가슴을 두다리며 복통단장 터니 여보시오 선인님 내 억심만금 대를 내어 고국에 가게 되면 도화동 찾아가서 우리 부친이 눈 떴으면 떴다던지 동아야 세상을 바렸으면 바렸다던지 존망을 알아다가 이물에 지내거든 나의 오늘 불러 그 말 부디 일러주오. 글랑은 염려 말고 어서 그 빗물에 들어라. 물결을 바라보니 하늘과 단난듯 세상 같은 내 땡엔 소채로 쑥 풍랑 노르르르르르르르르 물결은 홀리렁 홀리렁 뒤쳐와 그르르르르르르르 심청이거동 봐라 심청이거동 봐라 바람 맞은 변신처럼 이리비 들저리비 들배전으로 나앉으며 다시 한번 생각한다. 내가 이리 진택기는 부친 유심 부족함이라 치마포 무릎 쓰고 두 눈을 딱 감고 뱃머리로 손 한번 내치더니 길어 이 낙수격으로 떴다 모래가 붕 빠져 노니. 이 판소리가 사설을 알면 굉장히 감동적이고 소리끼를 알면 더 재미가 있는데 우리가 판소리를 잘 들을 그죠 시절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심청이 물에 빠지는 대목으로 이 좋은 정암사에 와서 좋은 기운으로 여러분들의 좋은 눈빛, 좋은 기운 함께 받아서 소리하게 되어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신명나는 남도민요로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남도민요 남원산성 함양양장가 진도하리라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원산성
이야, 이 동네 명인명창 다 오셨네요. 이 화운전. 이야, 합창을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함영양장가 누에 치는 부녀자들의 노래지요. 에야 디야 에야 에 바로 나오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아리아리랑 아라리가 난. 이야, 우리의 구성진 가락을 우리 반주에 얹어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산성부터 가겠습니다. 얼씨구 얼씨구는 좋다 해볼까요? 얼씨구 지화자도 얼씨구 잘하십니다. 남원산성. 남원산성 올라가 이 화문전 바라보니 소진이 날진이 해동정부람에 따다 받아줘요. 날씨 석양은 느려져 달막이 울고 능수거를 맞이너러진데 갯꼬리는 짝을 지어 이 산으로 가면 갯꼬리 소리는 어야 에야 디야 동가 동가의 사랑이로구나. 네가 나를 보려면 심양강 건너와 이 친구 저 친구 다정한 내 친구 설마 네가 내 사랑이지. 에야 디야 동가 내 사랑이로구나. 앞집 그네비 시집을 가는 길 수없는 노총각 생병났다더라. 어야 에야 디야 동가 내 사랑이로구나. 한양행자가 가볼까요? 에야 디야 에야 유별이 운다 누군가 실시러 불러라. 아양 주가 만첩청산에 부드럽 대거라. 나는 주가 사이가 바람들 거나. 에야 디야 같이 춤추면서 열심히 애구견이 울어본다. 누군가 실시러 불러라. 바람 주가 부랴부랴 꿈에 초대거라. 나는 주가 사이가 밤에 쓸될 거라. 에야 디야 에야 애구견이 울어본다. 누군가 실시러 불러라. 우리 집 비나네 온날 신문 서풍이 돋아나면 처녀들 모여서 아이가
오시고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남네 오시고 아리랑 잘하십니다. 멋쟁이시네요. 남네 장천 하늘엔 잔류도 많고 우리네 가슴 속에 희망도 많지요시고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남네 아라리가 남네 서산아 지는 애는 지고 싶어지며 날 버리고 가신 님은 가고 싶어 가느냐 아리아리랑 쓰러시고 아라리가 남네 아라리가 나 노다가세 노다가세 저기 저 날이 떴다 채도록 노다나가세 으이 아리아리랑 새 잘하시는데요 아리가 남네 멋지십니다 아리랑 아라리가 만경창가 만경창가에 둥둥둥 드는데 거기야 차야 되어라 우를 절하오시고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남네 아리랑 아라리가 남네 감사합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남네 아 여기 다 같이 아라리가 남네 감사합니다. 이야, 소리의 명인 김소영 선생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침 독특하게도 아까 해금을 연주해 주신 그 명인 성함은 이혜영 선생님이셨어요. 김소영 선생님 두 분 다 영자 돌림이란 말이에요.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혹시 꽃뿌리 영이라면 오늘 또 세계는 한 송이 꽃과 같아서 이 전통지와의 또 명장이신 정명스님과 함께 세계는 꽃 한 송이 꽃과 같은 시간을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우리 삼소사계 오늘은 여름이었고요. 또 삼소사계의 가을은 9월 21일 날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때도 다시 반가운 마음으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